한국 글자의 아름다움에 빠진 아랍 왕실 자문위원의 비밀스러운 여정이 두바이를 뒤흔든다. 70세 노인과 라이벌의 운명적 대결, 과연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왕실 자문위원 알타이르입니다. 제 나이 이제 73, 평생을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왕실과 정부를 오가며 많은 나라들과 무역 협상을 해왔지만 한국과의 인연은 특별했습니다. 서울은 이번이 5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바쁜 협상 일정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 측 통역사분의 메모장에 적힌 글자들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둥글고 반듯한 선들이 어우러진 그 글자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평소와 달리 통역사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메모에 쓰인 글자가 참 아름답군요. 한글이라고 하지요? 그녀는 놀란 듯 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봐왔던 한글에 이제 와서 관심을 보이는 제가 의아했을 테지요. 사실 저도 왜 갑자기 그 글자들이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는 사실, 한글의 자음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원리,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조합이 무한한 그 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으로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통역사분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유나 씨, 혹시 제게 한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통역 업무 외 시간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녀는 저의 진심 어린 관심에 결국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달을 배우는 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귀국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한글 공부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유나 씨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6개월간 두바이에 와서 제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사정을 이유로 망설였지만 제가 제시한 조건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두바이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아침 공식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는 유나 씨와 한글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제 서재에 한글 책과 한국 문화 관련 서적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왕실의 노신사가 외국 글자에 빠져 지내는 모습이 다소 이상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실 모임에서 저는 습관처럼 메모장에 한글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두드리는 익숙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오랜 정적이자 라이벌인 하심 왕자였습니다. 그는 제 메모장을 흘끗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외국 글자 배우느라 정신이 팔렸군. 그런 시간에 경전을 더 읽는 게 어떤가? 그의 말은 주변에 있던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결의가 생겼습니다. 하심의 조롱이 오히려 제 열정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나 씨에게 한글 공부 시간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한글의 깊은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심 왕자와의 오랜 경쟁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유나 씨와의 한글 수업은 매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기초부터 시작했지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알게 될수록 그 놀라운 체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음의 모양이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떴다는 사실은 그 어떤 문자보다 과학적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를 접해봤지만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매일 밤 혼자서 소리내어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유나 씨는 제 발음이 틀릴 때마다 인내심을 갖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국어의 음악적인 리듬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석유 재벌 나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서재에 가득한 한글 책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나지부는 제 메모장에 적힌 한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글자인가, 알타이르? 요즘 듣자 하니 자네가 이상한 취미에 빠졌다던데. 하심의 조롱이 왕실 내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부에게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던 나지부는 곧 흥미를 보였고 자신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나지부가 우리의 한글 수업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 의사인 알파라즈와 은퇴한 대학 교수 마흐무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제 저택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4명의 노신사들이 함께 모여 한글을 배우는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진지한 학문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우리의 열정에 감동받아 더욱 열심히 가르쳐 주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간단한 일기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을 한글로 기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모국어인 아랍어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글로는 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글 모임은 오래 비밀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공식 행사에서 하심 왕자가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나이 든 친구들과 함께 이상한 글자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네. 아랍의 전통을 잊고 외국 것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깝군. 그의 말에는 분명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왕실 내에서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하심의 견제가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소문이 퍼지자 의외의 인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부의 손녀인 라일라는 한국 드라마의 열혈 팬으로 한글을 배우고 싶다며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우리는 젊은 세대들도 모임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저택의 동쪽 날개를 한글방으로 꾸미고 매주 한 번씩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한글 모임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심과의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한글방의 인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저택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습니다. 처음 4명이었던 모임은 어느새 15명이 넘는 규모가 되었고 놀랍게도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나지부의 손녀 라일라는 또래 친구들을 데려왔고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이제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방을 확장하여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고 한국 관련 서적과 영상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저와 같은 노인네들은 그들을 따라가느라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초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와 같은 기본 인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글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쓴 일기는 어느새 한 권의 노트를 채울 만큼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이 끝나고 유나 씨와 함께 다음 수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일라가 들뜬 표정으로 달려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한국 문화축제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는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전통 공연과 현대 문화를 모두 선보이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라일라는 눈을 반짝이며 우리 모임도 이 축제에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한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에 연락하여 우리 모임을 소개하고 작은 부스라도 마련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을지 문의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하심의 귀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왕실 문화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외국 문화에 지나치게 심취하여 아랍의 전통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더욱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릇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의 모임을 공식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지브와 알파라즈는 저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언했습니다. 하심은 왕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반대는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일부 모임 회원들은 두려움에 참석을 망설이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이들의 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글과 한국 문화가 아랍의 전통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이자 유명 언론인인 자흐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흐란은 한글방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활동을 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양의 지혜를 품은 아랍의 노신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의 모임이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닌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지적 활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교육계 인사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글방은 이제 단순한 취미 모임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작은 거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심의 견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주목을 받게 해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심이 이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자흐란의 기사가 발표된 후 우리의 한글방은 두바이 상류층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매주 3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저택의 동쪽 날개로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 큰 강당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유나 씨 혼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두바이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사 2명이 우리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고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와 나지브, 알파라즈, 마흐무드는 이제 중급반에서 한국어 문장을 만들고 짧은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학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라일라와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K-팝과 한국 영화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글의 철학적 깊이와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글방의 명성이 커지면서 의외의 방문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교육청의 관계자들이 우리의 학습 방식에 관심을 보였고 인근 국가에서도 유사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교육 전문가들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아랍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언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한글과 아랍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흐무드 교수의 도움으로 두 언어의 의문 체계와 문자 구조를 비교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두 문명의 대화라는 짧은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두바이 대학의 언어학 세미나에서 발표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심은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모임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몇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이슬람 가치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또한 한글방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부모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심의 반대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임 회원들에게 한글 학습이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의 풍요로움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모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심의 아들인 파이살 왕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방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모임을 감시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지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우리의 열정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살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심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에 파이살이 찾아왔다. 하심의 아들이 우리 편이 되다니 세상 일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구나. 이제 우리의 한글 사랑은 세대를 넘어 갈등마저 뛰어넘기 시작했다. 파이살의 방문 이후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한국문화축제 참여 문제와 하심의 더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우리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습니다. 파이살의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 손자 자말이 찾아왔습니다. 18살인 자말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기에 손자의 방문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자말은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가 한글이라는 이상한 글자에 빠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호기심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한글방에 참석하는 라일라의 동생이었고 그를 통해 한글 학습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손자에게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말에게 매일 아침 3개의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는 듯 시큰둥하게 따라하던 자말이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다른 공부에도 같은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서 분석적 사고 능력이 발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자말은 저에게 자신이 쓴 짧은 한글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틀린 부분이 많았지만 그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말이 공부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개념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습니다. 마치 한글의 자모가 모여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것처럼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자말의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곧 여러 학생들이 시험 준비의 일환으로 한글을 배우고 싶다며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사고력을 키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면서 한글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두뇌 발달을 위해 한글 학습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임은 이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는 하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아들 파이살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손자들까지도 한글 학습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심은 더욱 격분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심은 왕실 자문위원회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는 외국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그 대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분명 우리 한글방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지만 당당하게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하심이 저를 직접 지목하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한글 학습이 젊은 세대에게 혼란을 주고 아랍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저의 왕실 자문위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회의장을 감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고 이제 제가 답변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며 이 순간이 우리 한글방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회의장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단순한 외국어 습득이 아닌 우리 아랍 문화의 깊이를 더하는 보완적 활동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사고력 향상에 기여한 실제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화적 교류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슬람 역사에서 지식과 학문을 중시했던 위대한 선조들의 전통을 상기시켰습니다. 중세시대 아랍 학자들이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의 지식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듯이 우리 역시 다른 문명의 지혜를 수용하는 것이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제 발언이 끝난 후 예상과 달리 많은 위원들이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은 한글 학습의 교육적 효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더 자세한 연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심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의 비난은 삼갔습니다. 대신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왕실의 전통을 훼손하는 활동을 계속한다면 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심의 경고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먼저 우리 한글방에 참여하던 왕실 관계자들이 하나둘 모임을 떠났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참여를 중단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수십 년간 맡아온 무역 자문 업무에서 갑자기 배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제적 타격보다 더 큰 상처는 오랜 친구들의 외면이었습니다. 하심의 영향력 아래 있는 많은 이들이 저와의 만남을 피했고 왕실 행사에서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나지브와 알파라즈만이 여전히 충실한 친구로 남아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한글방은 축소된 규모로 계속되었습니다. 유나 씨와 2명의 한국인 교사들 그리고 약 10명의 충실한 회원들이 매주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불씨는 작아졌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장마비 직전 상태였으며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열정이 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말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라일라를 비롯한 한글방의 젊은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르쳐준 한글로 쓴 응원 메시지를 가져왔고 빠른 쾌유를 빌어주었습니다. 이어서 유나 씨와 나지브, 알파라즈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글방이 아직 건재하며 하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하심의 아들 파이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병문안을 왔으며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이살은 한글과 아랍어의 비교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진지한 학술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아버지 하심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 텄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우리가 시작한 문화적 교류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불씨가 젊은 세대에게 옮겨져 더 밝은 불꽃으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의사들의 권고에 따라 저는 자택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은 제한적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파이살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저는 파이살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글과 아랍 문자의 철학적, 언어학적 비교 연구였습니다. 특히 두 문자 체계가 각각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파이살은 두바이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 아흐메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흐메드 교수는 비교 언어학 분야의 전문가로 우리의 연구에 학문적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유나 씨도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연락하여 자료를 수집했고 우리의 연구팀은 점차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과학적 원리와 아랍 문자가 신의 말씀을 담는 신성한 그릇으로 여겨져
서예로 발전한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문자 모두 단순한 기호가 아닌 깊은 철학과 세계관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의 창제 목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아흐메드 교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슬람에서도 지식의 보급과 문해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들어 두 문화의 지식 민주화 정신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문명의 글자, 한글과 아랍어라는 소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책은 두 언어로 쓰였으며 각 페이지마다 한글과 아랍, 문자의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서예 작품을 실었습니다. 파이살은 이 책자를 아버지 하심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심의 반응은 우리 모두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파이살이 하심을 만나러 간 날, 우리는 모두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파이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하심이 책자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아랍 서예와 한글 캘리그라피의 비교 부분에서 호기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파이살은 앞으로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함께 책자의 내용을 더 자세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 소식에 우리 모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하심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아들을 위한 예의상 관심을 보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소책자는 교육계와 학계에서 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두바이 대학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고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의 성공에 고무된 아흐메드 교수는 더 큰 규모의 학술 대회를 제안했습니다. 이 학술 대회는 동서양 문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아랍어와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도 초청하여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오히려 이 연구 활동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글 서예를 연습하고 오후에는 연구팀과 토론하는 일과가 저에게는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학술 대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심의 비서였습니다. 하심이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초대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심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것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의 집 문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심의 저택문이 열리고 비서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응접실에는 하심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과 달리 그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의 소책자 두 문명의 글자, 한글과 아랍어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몇 권의 다른 책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하심은 천천히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건넨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에게 가한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특히 제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하심의 태도 변화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전해준 소책자를 읽으며 그는 한글에 담긴 철학적 깊이와 역사적 배경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심이 최근 경미한 뇌졸중을 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파이살은 아버지의 회복 과정에서 새로운 언어 학습이 뇌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고 하심은 반신반의하며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한글의 논리적 체계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심은 이제 자신도 한글방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곧 열릴 동서양 문자의 만남 학술대회에 자신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후원을 넘어 왕실의 공식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오랜 갈등의 종식이자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심과 저는 앞으로 함께 할 프로젝트에 대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노인이 과거의 경쟁심을 내려놓고 문화 교류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동서양 문자의 만남 학술 대회가 두바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심의 지원 덕분에 왕실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도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 하심과 저는 나란히 섰습니다. 하심은 자신의 연설에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한글 공부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묻어났습니다. 학술 대회는 3일간 이어졌고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한글과 아랍 문자를 결합한 예술 작품 전시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들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하심은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두바이의 문자 박물관을 설립하여 세계 각국의 문자와 그 역사, 철학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의 첫 번째 특별전으로 한글과 아랍 문자의 만남을 기획하자고 했습니다. 이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심의 후원과 파이살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자 박물관은 1년 후 두바이 시내 중심부의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관식에는 한국의 문화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의 중앙홀에는 특별한 전시물이 자리했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쓴 한글 일기와 하심이 뇌졸중 재활 과정에서 쓴 한글 연습장이 나란히 전시된 것입니다. 두 노인의 삶을 바꾼 문자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였습니다. 개관식 날 저녁 하심은 저를 박물관 옥상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타이르, 우리가 70년을 살아오면서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네. 한글이라는 낯선 글자가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저 역시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글 공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문화의 문자가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오랜 적을 친구로 만드는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